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그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는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디자인 팀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 공모사업 추진본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스마트 도시 수립 용역을 준공을 하고 향후 스마트 혁신 기술 발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공모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25년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주민청 치를 하였으며 좀 앞에 의회 의견을 공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1월달 입안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정은 2023년 7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비시가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 제시로 계획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3억이며 가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11월달까지 성장관리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국계법 시행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미수립지역에서 이종 근린 생활시설, 공장 및 3,0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 시설은 제한하는 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설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결정권입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의 계획적 지속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가압기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추진 계획으로서는 2023년 1월부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대상의 수립 접수를 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대대이전 양녀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중간 합동 점검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같이 사용대 등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6일 합의가서 6차 변경 처리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서 2023년 12월까지 양녀부지 임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행정탄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앞번에 시행 질문 통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점 부분은 현황 청량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발파함이 감소되고 토사란 전기를 인해 사토 처리 부분 내 것과 현장 내 소음반
등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의 사업 시행자는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박수상, 사투랑 증가 등 발판 감소 부진은 계획고 조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나중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물량이 결정되면은 그에 따라서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27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상동 2주구의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지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로서는 상동 2주구, 장평 5주구, 수양지구, 아주 4곡지구, 득포지구, 수월지구, 장평 영곡지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 한립정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경관 특화 사업 및 특색 있는 거리 조성, 테마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최태한 지역 상권 회복과 강화 인프라 구축의 목적이 다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로는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은 1억 8,500이었으며 내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23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선시 내상성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및 용역을 착수하겠다는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명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원 사업 등으로 감성 충전 골목길 조성 사업의 둔덕입니다. 이게 1,500만 원, 그리고 걷고 싶은 문동 저수지 달빛 산책로 조성 사업에 1,500만 원의 세입을 책정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임차로 신부월드 상가의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650만 원, 스마트 도시 사업의 참석 수당으로 336만 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상업사고 유지관리비, 우리 시설 한 부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1,26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시설 부대의 부분에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과 지구단위의 수립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 부분에 상동 4주구 계획 완충 녹지 공원 등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유지 부분에 용역 부분에 4,500만 원, 5개 광고물 정비에 3,400만 원, 그리고 장목터널 상징 조형물 문구 설치에 2,500만 원, 공공등이 되는 위탁 사업이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보증금 반환 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그는 39억 3천만 원이 예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은 9,0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 사업 부분에서 시설 및 시설 부대비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 조명 시설 유지 보수와 7전 연유 있고 경관 디자인 용역, 이룬 구절 앞에 갓길 조성, 옥포일동 상정각 경관 개선, 옥포 성안로 꽃길 조성, 그다음에 장평동 화로 아파트 산책로 옆 경관 조성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용역에 하고 문전 연행상스 좀 전에 후보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 합해서 1억 5천만 원, 이 부분은 장승부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지역 사업에 우리 동네 빛 정원 조성공사의 2억, 그리고 그다음에 감성 충전 골목길에 5천만 원, 걷고 싶은 문동 저수지 달빛 산책로 조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3,700만 원을 계산했으며 예비 부분에서 3,100만 원, 부서 운영비 360만 원, 그리고 5개 광고물 발전기금 전출로 1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행정타운 조성 부분에서 이자 및 그 차입금 상환 부분에 10억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게 올해 그 상한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대제 이전 및 양리부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 시험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전 양리부지 개발사 이자 수입에 100만 원, 그다음에 대대전 양리부지 개발 사업 예납금이 15억 2,400만 원, 그리고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해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려부지 개발 사업비 보상비 감립 포함해서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대변 사업 감립비와 시설 부대비 부분 각각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구역 세입 특별회계를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세부터 세입이 60만 원이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순수익의 잉여금이 6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11월 21일자 납부 완료돼서 순수익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 사주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69억 2,800만 원과 일반 예비비에 1억,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부담과 환급금에 1,000만 원 계산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13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연금 및 설치 목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운용 현황에 2020년 말 현황을 조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역 4,321만 6천 원이며 수입이 역 3,400만 원, 지출이 역 7,800만 원, 정감이 44,000,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정도말 조정액이 1억 9,907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을 1억 5천만 원 잡았으며 예치 한수금이 역 4,300만 원,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 합계는 4억 7,700만 원이며 비융자 사업이 역 7,800만 원, 예치금이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수입 5천만 원, 이자 수입 400만 원, 가태료 3천만 원, 예치금 한수가 역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입금으로서는 일반에서 전입되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가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에 3,500만 원, 운영수당에 210만 원, 불법 광고물 철거 임차 등에서 200만 원, 공공운영비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원 활동 실비 지원으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협회 회원 중에 30명을 저희들이 명예위원으로 해서 명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 부대비 부분에서 역 3,900만 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2,600만 원, 게시대 정비에 2천만 원, 장기 간판 정비에 300만 원, 도로변 지주 간판 이용에 4천만 원, 그다음에 옥포 대첨로 간판 제작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억 9,907만 6천 원을 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계획 및 집행 계획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시서는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265페이지 업무보고 기본 현황. 지금 이 건축과하고 우리 여기 도시계획과하고 뭐 좀 틀린 게 많습니까? 부서 간의 어떤 그 차별성. 도시계획과는 그 주 업무가 계획,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관리나 하는 부분, 도시정비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할 때 저희들이 협의되고 전체하고 있는 도시 디자인 그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시티는 우리 그 도시의 발전 부분이나 전체 주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건축은 이제 주 업무가 허가과에서 건축을 하는 그 규모의 작은 거 빼고 큰 규모의 건축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이 도시를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계획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 계획에서 디자인을 한다면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건축가에서 이제 또 시설을 하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계획이고 저쪽에는 실무 실행이죠. 허가하고 예, 관리하는 쪽이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용역비가 이게 267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뭐 또 성장관리 계획국 지정 도시관리 계획 일부 변경 전부가 용역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용역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용역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267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가지고 12억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혹시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 가업 기간이 예. 2020년부터 예. 그 내년까지 해 쭉 이어져서 예. 그 12억 7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집행되는 지금 그러면 더 사안입니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전체 금액이 12억 7천만 원이고 12억이고. 예. 각 연도마다 집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용역비가 재정비 이거는 성정관리 계획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 대부분이 이제 거제시 전역으로 다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용역을 잘 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지구가 요 내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저번 때 그 우리 위원회 할 때 그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전체 그 우리 그 거제시 전역을 두고 앞으로 장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 30년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요 재정비 부분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잠재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요 보니까 뭐 지정 대상은 뭐 녹지 관리, 농지,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개발을 앞으로 이제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이걸 갖다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이제 요 내용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법정 계획으로서 2024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은 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하고 그 판매시설 있는 부분이 입지가 제한됩니다. 그게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을 풀어주고 어떤 지역을 제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현장도 가봤고, 요거는 이제 요 절차대로 이렇게 향후 계획대로 이렇게 요 기간 안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건물이나 뭐 이래 하는 부분 건물은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을 그 건물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내년 3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국방부와 땅 주고받고 행정 절차 진행하는데 시간 좀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땅을 받으면은 사업 시행자한테 또 땅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할 것 같으면은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그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땅을 받아서 최종 완료될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군 부대가 있는 지역의 땅을 그 사업자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 허가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전해가지고 지어주는 거는 이제 들어오실 여기 박동수라는 이분이 이제 그 대체부지 해가지고 이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요 끝나면 아까 2023년 12월 끝나면 24년도에 똑같이 뭐 건축 허가를 받건 뭘 받건 해가지고 이제 짓겠다 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뭐 또 교통영향평가, 뭐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도 절차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공을 언제 합니까? 아마 또 우리 한 1, 2년 또 걸립니까? 그 정도는 예상이 안 돼요. 우리 시 자체의 뭐 건축 경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예. 271페이지. 향후 계획에는 뭐 24년 3월에 공사 완료, 5년도 설치 완료. 이거 진행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2024년 3월까지 그 공사 지금 계획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약 300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리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자기들이 물량의 발파임이 어느 정도 사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종 지금 확정도 안 된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마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리 수립해두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272페이지. 이 도시개발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구다, 그죠? 예. 자, 맨 위에 상동 2지구는 몇 세대입니까? 상동 2지구는 공동이 1314세대고 단독이 20세대가 있습니다. 1300. 예. 장평은요? 장평은 1192세대입니다. 장평 5지구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수양은요? 수양은 지금 공동이 696세대이며 단독이 504세대입니다. 어이구야, 이것도 1200이네, 그죠? 예. 세대로 따지면. 아주는요? 아주 내곡지구가 1167세대입니다. 덕포는요? 덕포가 681세대인데 예. 이 부분이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경남도에서 재심의 받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서 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계속 촉구를 해도 계속해서 자기들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이반 결정 취소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월은요? 수월지구가 1596세대입니다. 1590. 장평 2지구요? 장평 영고 2지구는 942세대입니다. 지금 이게 계획대로 이게 다 들었으면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10,000세대가 넘어가지. 전체 지금 진행 중이거나 허가 받았거나 세대가 우리 시에 약 한 25,000세대, 25,000 가까이 물론 허가 받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 되어 있는데 공급 자체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옛날에부터 진행된 거 외에 지금 추가로 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입안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40년이 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시가 거제시가 가만히 있으면은 2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만 명. 그러니까 경발련에서 발표했는 거를 언론에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2025, 2030, 2035, 2040 5년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짓기만 많이 짓고 이렇게 이거 숄더아웃이 안 되면 또 공실률이 또 많이 생길 것이고
이 뭐 특단의 조치가 이 도시 이 계획이라는 게 쾌적하고 그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러면 이거 다 해놓고 숄더도 안 되고 뭐 분양률 떨어지 가지고 하다가 중단돼 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아주 내곡지구는 1167세대는 지금 여기 이제 내곡초 위에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내곡초 위에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곡지구는 지금이 아주 내곡지구라 말씀드린 거는 그 절 옆에 그렇죠. 예,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좀 홀딩이 지금 현재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그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상동 이주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착수 단계 들어가 있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는 빠른 거네요,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자기들이 주택 그 공급이나 수요나 이런 거 봐서 착수 시기나 이런 거 뭐 조절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이밍이 이 사람들도 이게 5년이죠? 3년입니까? 아, 이거 인가 받고 착공되면은 예. 그 뒤는 저 상관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가받고 아직 착공이 안 됐네, 그지? 예, 인가는 착공이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예? 예, 착공이 됐습니다. 나무 일부 빼고 그다음에 철탑 옮기는 거 저번 때 민원 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거 해결되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발통으로 그냥 쭉 그냥 뭐 흘러가서 지켜볼 진행하신다고 수밖에 해요. 없는 거는 그 실정이네, 그죠? 예. 273페이지입니다. 60억 들어가네, 그죠? 예. 이것도 이제 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국비를 받은 거네, 그죠?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붕 없는 미술관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거리에 예. 그 저 장승포 동에 그 보면은 그 소망길 맞죠? 예? 하고 문에 예술에 있는 비추는 거. 아, 이거는 빛 반사 비추는 거기입니다. 제가 착각이 있는 소망길에 보면은 그 사업하면서 그 그림 그리하고 걸고 그러는 것도 그림 그리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아, 제가 길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거는 뭐 감안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수포 좋네. 어쨌든 저 아파트를 많이 짓고 뭐 진행상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민원 같은 게 수도 없이 들어오고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시가 건축가 환경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아주 같은 경우는 내곡초 위에 그 현장에서도 뭐 비싼 먼지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음 그다음에 발파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 그 시의원들은 어쨌든 좀 이렇게 저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이 업자들하고 우리 저 주민들하고 이게 잘 풀려야 뭐가 이렇게 우리도 보람이 있는데 요 편을 들자이 공사가 안 되고 요 편을 들자이 민원이 폭발치고 그래서 이거 좀 서로 소통을 해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래 조금 그 양보할 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어쨌든 결국은 빨리 지어가지고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앞에서부터 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 도시 관련 공모 사업 추진해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시의회에서 한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이 12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변경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 보고한 거하고 특별하게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지금 저희들이 그 애초에 할 때 50여 개소의 사업을 했다가 그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좀 대폭 축소해서 그 지금 현재 국토부에 승인 요청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최종본은 좀 예. 하나 좀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면 예.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B시가 한 지역 중에 개발 압력이 높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조금 더 보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그 국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그 계획관리지역에서 이종 권리시설 그 중에서 제조업소와 공장 그럼 3,000m 이상의 판매 시설 이런 걸 그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지역에 다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공장이 입지할 지역들을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매 시설이 입지할 지역들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보면 지금 계획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한이 그 우리 그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한이 덜해서 많은 그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도 뭐 다른 좀 어떻게 좀 그 조율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그 용역의 수행이 가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1년간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또 계획 수립하면서 의회 뭐 업무보고나 통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 사업 부분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항상 설명을 해주셔서 다 좀 이해를 가는데 그 마지막에 9월달에 우리가 합의각서가 6차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연장되고 그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그 사업 진행이 뭐 전체 강이 조금 늦는 바람에 연장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SPC에서 지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입니다.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체 지분율은 그 잠깐만요. 지분 자료 제출로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분율 같은 하겠습니다. 경우에 중요한 예. 사항이기 때문에 예예예 좀 봤으면 합니다. 그 행정타운 관련해서 우리가 그 초기 협약 계약하고 그다음에 20년 협약 계획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그 내용에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그 뭐 당초 계약 시에는 발파함 채취 판매에서 비용에 부담하는 것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대회 계획이 그 취소가 되고 드랍이 아예 드랍을 시켰습니까? 행정적으로도? 대계약 그 재공모를 해서 된 걸로. 그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분명히 나중에 그 부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행정적인 거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지정지공사가 그 내후년 3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조인님 말씀드린 답변도 드렸지만은 현재 내년 3월까지 하려면은 하루에 약 300대의 덤프가 움직여야 돼. 15톤 덤퍼도 300대 정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려면은 또 우리 시비도 그에 따라서 뭐 투입돼야 되는 상태고, 예, 그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번 때도 그 보드렸다시피 전체 보링 작업을 하고 있고 그 토사 물량이 얼마인지 암 물량이 얼마인지 확정되면은 그 부분을 그 어느 정도 파악해서 결론 그 내놓을 때 그 의회하고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비가 지연될 것 같으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예. 많은 지금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적정선을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당한 또 민원이 또 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좀 조금 땡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앞에서도 또 설명하셨는데 272페이지 덕포지구 도시개발 이 부분은 지금 15년 이후에 이게 최장 언제까지 이거 미룰 수가 있는 겁니까? 법률상으로 기간이 꽉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 실시 계획 인가로부터 3년간이지 않습니까? 예. 3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니 지금 다시 실시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계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고 받지 않은 상태. 지금 현재 그 구역 지정이 이게
도시개발 사업적으로 지정되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의 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재심이 들었으면 그 재심의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예.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 조선경 조합 인구도 거의 뭐 30만에 육박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그래 안 되니까 그걸 재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사업 의사가 없는지는 그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촉구를 해서 의사가 없다면은 지정 취소를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여기에 지금 15년도 이 지금 진행 사항이 있다는 거는 사실상 그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결론을 뭐 확답을 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부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273페이지에 아까 지붕 없는 미술관은 이제 말씀을 하셨고 문전성시 르네상스에서 1억을 또 잡아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공모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연구 용역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공모예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구 용역 문정성시 진행상서는 그 연구 용역 부분입니다. 주로 뭔가 하면은 상인의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가 그다음에 상가 축제 공연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장승포동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승포동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후속 작업으로 그 뒤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이거는 되겠네요. 연결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별개의 사업. 별개의 사업이긴 한데 예. 그 이제 도시재생 이후에 금액 예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게 또 연결을 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걸 또 포인트를 잡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맛있는 거리 조성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장승포, 항, 1구에서 5구까지 전역으로 잡았습니다. 아, 전체. 이제 잡았는데 실제 조금 뭐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시설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 예정 사업 한 부분들과 이 근처 그러니까 항도 한 2구, 3구 장승포 한 2구, 3구가 중점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안내나 이런 부분은 전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맛있는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운영에 대한 표시나 뭐 이정표나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준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11월에. 용역만. 용역만 예. 준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럼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해서.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을 들여서 충분히 했다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 누구나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안 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포 계단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년도 실시 설계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서 그 이후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번 더 와서 또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에 진행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그때 정민들도 우리 사무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에서 물납도 받고 했으니까 총괄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때 오신 지역의 유지분들은 뭐 거기 좋겠다고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좀 조석이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진행이 되려면 예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지금 20년 이후에는 지금 아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불만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물납이 다 들어올 때까지 지금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물납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타 부서하고의 연계라든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공모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계획에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상동 계획지구 완충녹지공원에
금액이 한 40억 정도 잡혀 예, 있는데 40억입니다. 요거는 그냥 보상 부분입니까? 예, 보상입니다. 그 뒤에 그 주차장 있는데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상동 사지구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이 부분에 위에 기존 아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통학로 사용하는 일부분이 시설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 녹지에 통학로는 아파트 측에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땅은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앞번에 그 진행상에는 업무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장목 터널 그 상징 조형물 네네. 이거 예산이 깎였는데 왜 깎였습니까? 이게 그 예산을 깎인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당초에서는 잡은 거고, 다른데 작년도 당초에서는 비교해서 이게 조금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상경 조형물 하면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이 금액이면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금액으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정타운 관련해서 이 지금 위탁 운영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공기관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또 행정타운 조성사업 이행보증금 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보증보험에 있던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예. 저한테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제출하도록 보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몰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산 책자 447쪽 행정타운 이행보증금 반환 예, 39억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아까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최초에 희박을 했을 때 그 그 보증금으로 예치됐던 금액입니다. 그게 그 사업이 1차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그 협약이 파기되면서 그에 따른 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몰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증증권사로부터 그리 됐는데 이제 그 몰취대한 세경에서 보증증권사와 우리 시를 상대로 그게 부당하다는 소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결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몰취한 그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은 반환 청구 소송 예,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결과가 끝났습니다. 1심 끝났고요. 1심 끝나고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저희들은 1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받아들였나요? 시는? 그렇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도 세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예. 그 39억에 대한 오래된 이 받은 몰취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을 테니 예. 원금만 예. 돌려달라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 예산에 그 금액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소송에서는 이자까지 요청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 당시 한번 뭐 아까 히스토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계약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 소송인이 어디입니까? 서경 컨소시엄이죠. 세경 예.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시 우리가 부당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그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당시에 시 입장에서는 너희가 협약대로 예, 그 사업 진행을 못했으니까 예, 이행보증금을 그 보증회사에 예탁한 거를 그 몰취를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리 이제 법원의 판단은 그래 하려면 시에서 그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시에
서해 하자도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표현이 돌려주지 않았다기보다 몰취했다. 예. 이제 몰취한 이유가 계약서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연유잖아요. 예, 협약대로 안 돼서 협약서를 예. 지키지 않은 게 무엇이죠? 그 당시에 협약할 때 그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돈이 시로 꼴찌 대금이 납부돼야 되고 공사 진행도 돼야 있었는데 그 공사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예. 이제 골재 판매 대금을 1세제곱미터당 2,510원을 내야 됐는데 그걸 이제 내지 않았다. 내지 않은 것이 총 금액이 당시 얼마였죠? 한 20억 가량 되어졌죠.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그렇게 못합니다. 해서 협약서 내용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9년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예, 이제 협약을 새로, 해지하고요. 협약을 해지하고 예. 이제 현재의 새로운 사업자와 몇 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의 판단은 몰취하는 게 정당하다.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렇게 시가 판단하셨나요? 그리 예상됩니다. 그 보증증권 회사에서도 예. 그게 타당하다 해서니 예. 저희들이 세경으로부터 직접 돈이 현금이 그 예치돼 있던 게 아니고 보증증권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보증증권 회사에 청구해서 납부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보증증권 회사에도 그게 타당하다 하니까 보증증권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 그렇게 몰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인은 부당 이당금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이제 재판 결과 부당 이득금으로 시가 몰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환하라. 자, 그렇게 결정이 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몰취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책 판단은 그럴 수는 예.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운 사업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근거가 뭐죠?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하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 결론입니다. 하자라는 것이 당시 400만 루베가 암이 나왔고 또 판매 대금 단가가 이만큼 되니까 또 이만큼의 이익이 있어 100억 원 가량은 이제 시에 이제 납부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상이 이제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이행보증금은 반환해야 된다. 아마 그런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나요? 제가 한마디 해도 그다음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네네. 첫 번째 16년 8월이라고 저는 여기입니다. 세경과 우리 시아오의 협약서 당시 체결한 협약서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우리 의장님이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판 이제 결과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정식으로 사무국 통해서 예. 제출을 요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당시에 또 원청인 세경, 그 다음에 하도업체가 아마 어느 업체인지는 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또 거기에 기성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원청이 책임지는 게 되어졌나요? 뒤에 들어오는 회사에서 그 유치권 돼 있는 것을 해결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 회사에서 그 기존 돼 있던 유치권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업체 상황, 현재의 암 발생량 추정치가 또 부족해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암 발생량에 관한 추정치가
틀렸기 때문에 재정 지원과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에 골재 판매 대금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는 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한 요구 내용입니다. 현재는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 당시는 그것을 일축했고 이행 보전금을 몰취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이 저는 형평성에 맞는지 또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 뭐 국장님께 하나 또 과장님께 차례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 해제될 적에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제를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제시가 해제를 시켰던 거는 예. 자기네들이 돈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한 돈을 안 냈고 해박스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해제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 사업자가 잘못했다고 판단했기 예. 때문에 그 보증 예치금을 거제시가 몰치를 낸 부분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 재판 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거는 거제시도 이 해제를 통해서 하면서 거제시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소가 이제 결정이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항소를 안 하고 돌려주고자 했던 부분들이고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사실은 물량이 지금처럼 많이 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토량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과 그때는 진행 과정이 좀 작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해박스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암 버럭 대금 내나 1루배당 2,510원 부분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해주고자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갖다 다시 입차 공고를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리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해주겠다는 것도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어차피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는 안이 나왔던 거지 아직까지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나 이때 보고한 것처럼 그 보링 결과에 따라서 토랑의 어떤 양을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비 지원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외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재정 지원 방향을 갈 것인가, 공사 기간을 늦추더라도 해박서대로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판단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토 안을 하고 있는 거지 결론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한 거와 방향이 조금 다른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할 것 같으면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보링 작업을 하고 있고 보링 작업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의 흥량이 나와져야 그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불을 파더라도 땅을 밑으로 더 내려가라 할 것인지 그런 모든 부분을 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예. 19년도에 계약 해지 상황, 현재의 상황, 이제 그것 속에서 이제 시가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했느냐 그 의도를 제가 물어본 건데 일단 이런 정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에 271쪽의 거제경찰 행정자원 이적 취소 협의 및 이전 불가 대비 타 공공기관 이전 검토 여기에서 이제 행정타운 이전이 되는 게 순리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위에도 다 적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거제경찰 행정자원 이전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또 실제 거제경찰서가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속 협의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방점이 오히려 지원청, 우체국, 세무서 등에 관한해서 대안으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국장님 예, 답변을 이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다원 관계는 이렇게 예.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업무 추진 방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경찰서가 장평을 가는 부분들이 되든지 그 옥포에 남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 경찰서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당초에 경찰서를 부분에 대한 옥포 부분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걸 갖다가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재정 지원이 되더라도 2024년 3월 달까지 아까 이게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즉 말해서 지금 재정 지원이 되고자 하는 것도 당초부터 흘러와서 1월 달부터 재정 지원이 됐더라면은 2023년 3월까지 어떤 물량의 계산을 해봤을 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만일에 된다 하더라도 추경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 달의 세월이 또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그 기간을 못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간다 안 간다, 재정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백자시켜 놓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따라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종 검토를 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여기서 뭐 물론 여기 업무 보고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지만은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고 모든 거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예, 노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국장님, 예. 이게 또 정확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몰치를 했고 아마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세경에 구상금 청구를 했을 텐데 그래야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 된 거죠. 예. 그럼 우리 그거를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소송 관련 서류를 가져와야 될 때 이행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39억 3천만 원 이게 위약벌로 보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지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골자 판매 대금하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이 돼 있었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지체예요. 자기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그와 관련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몰치를 한 건데 아마 그쪽에서 주장은 나중에 소송 관련 서류를 봐야 되는데 위약벌이면 뭐 이렇게 주장을 못 할 텐데 아마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골재가 부족하고 뭐 이게 다른 여건이 있고 우리가 최초에 보링 작업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골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고의나 가실이 없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받아간 걸 보면 그 내용 그 서류를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거 팀장님들 중에. 예, 팀장님. 예, 도시계획과 도시정통력 곽병주입니다. 여건 관련해서는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송은 2016년 8월 달에 협약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2월 달에 이제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골재 대금 미납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행지체란 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판결 결과는 뭐 우리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하고 우리가 공동 피고 있는데 예. 서울보증보험이는 패소를 했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이제 승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서울보증보험에서는 39억 3천만 원을 반납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같이 부담하게 돼 있고 거제시에서는 원고가 거제시로 상대한 거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이제 아까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골재 자체가 양이 우리 골재 체납이 한 20억 정도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해지를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골재량이 안 나왔다. 세경에서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그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소송 그 서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나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행정타운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노재현 의원님께서도 뭐 조례를 해야 된다. 이게 예산의 의무 부담 행위나 뭐 건립 포기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몰라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100억 부분도 이 채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권리 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자체도 법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게 있은 거잖아요. 시가 100억을.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소송에서 다투지면 해보니까 받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절차를 위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결을 받고 그 협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잖아요. 100억을 받기로 골자 판매된 100억을 받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지금 한데 어느 정도 되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재정 지원 금액. 예, 지금 현재 보링은 완료된 상태고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입혀서 그 어느 위치에 얼마나 깊이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이 저희들 애초에 달라 할 때는 그 이번 달 중순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순이거든요. 곧 나오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뭐 말씀드린 11월 10일 날 그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그 투자심의 자료에 보면 이게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주민 수건도,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재원 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 상환 능력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획과 부합하지가 않아요. 지금 국가계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경찰청도 그렇고 기재부도 장평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 국가계획하고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제가 부적정이라고 한 이유가 투자심사 자료 중에 심사 기준에 보니까 이게 부적정한 게 많아요. 뭐 저하고 조대영 의원님 빼고는 재심의를 가석에 재심의로 되긴 됐는데 그 다음에 주민의 수건도 및 수혜도 그 치안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다고 그제경찰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도도 장평이 우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가능 여부, 이 재원 조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이게 예산의 의무 부담행위 아닙니까? 이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면 의회를 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추후에 추경이나 뭐 그다음에 뭐 2023 당초 예산으로 가려고 해도 우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걸 그냥 그대로 좀 가게 하고 9월 달에 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가시고 이래가지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도 뭡니까? 재정 지원을 해도 공구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대의 장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불과 앞당겨지는 거는 지금 우리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앞당겨지는 기간은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이것도 우리가 받는 수익보다는 사업자들한테 주는 수익 때문에 이것도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의원님,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뭐 돼서 만약에 이게 우리 지금 복지관 쪽에서도 뭐 안반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여기 뭐 안전도시국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서 안반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좀 그분들하고 우리가 안반 부족분이 나오면 그걸 좀 주면 되죠. 주고 추후에 공사는 공사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최후에 뭐 소송으로 정리를 하든 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봤자 공기도 앞당겨지지도 않고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공사도 할 수도 없으니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2월 달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쓸 때도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 우리 주민 세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협약서 내용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거기 지금 시장님이 이 앞전에 시정 질문에 밝혔던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지금 괴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뭔 행위를 하기보단 때로는 행정의 전문가들 쓴소리를 해서라도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나는 그 공무원의 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결론은 난건 아니지만.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결론을 볼 적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자리는 시장님 대신해서 나와 있는 자리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같이 정리해서 최적의 방법을 가지고 언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시정 질문 때 너무 단호하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런, 내가 그런 드리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좀 더 자료를 백데이터 자료가 그 이후에 지금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걸 시장님 우리가 용역하는 것도 시장님 승인이 없으면 용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자하는 것 자체가 백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접근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생각은 뭐 전질문에 들으셨을 테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 따른 변수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 해서 지금 현재 결론을 뭐 얼마를 전해준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결론을 두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아니, 의회의 의견을 그때 듣겠다는 시정 얘기입니다. 질문상에 말씀하셨던 거는 재정 지원을 해주고라도 2024년도 3월까지 해가지고 경찰서를 그리 보내겠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한 의존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그게 이제 말씀 아닙니까? 투융자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산했을 적에 투융자를 통과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해서 당초 예산이 편입돼 가지고 주게끔 됐다라면은 저희들이 그 공사 기간을 산정해 봤을 적에 2024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추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이 지금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별 의미가 없다. 의미보다는 급박해진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김도원님, 예, 국장, 추가 질의. 그거는 조금 그게 죄송합니다. 예. 예, 양태성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타운이 사실은 저도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실 행정타운 뭐 이거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저도 뭐 아직까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도 경찰들이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자기 경찰서 쪽에서 서로 협조를 해갖고 장평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경찰들의 의견을 존중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분들이 아까 우리 김도호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걸 업무적이나 또 이 뭐 편리성 또 나머지 또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간을 단축하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장평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건 뭐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예.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예. 449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보시면 시설비에 감성 충전, 골목길 조성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게 1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감성 충전 요건 골목조선 내용이 뭡니까? 둔덕입니다. 예, 둔덕 두 군데인데 예예. 예, 내용이 뭔가 싶어서 그 사업 내용은 벽화 조성 예, 아 벽화입니까? 예, 하고 예. 그 낙수 공간 조성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갈매기 태거 조성해서 태거길
일부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비용이 새로 이번에 예. 잡힌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뭐 특별하게 그래서 내용을 요 궁금해서 물어본 아, 겁니다. 예, 예. 주민 참여에서는 주민들이 그 면에서 예. 일일이 순서를 정해서 요구해가지고 그 예. 반영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예. 그래 나머지는 뭐 다 다른 의원분들이 질문하셔갖고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질의 순서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뭐 두 분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뭐 두 분 중에 뭐 하실 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방자치법 제 47조 1항 제 8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 행위, 건립 포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우리 11월 10일 목요일 날 그제시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예산 지원권이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재정 투자 금액이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다 확정이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올리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장 그 적절한 것은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다 확정돼서 하는 게 확정도 안 되고 이거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올리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 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존중하는데 그거는 앞뒤의 순서는 앞뒤 그 순서가 병렬로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병렬이 생각됩니다. 아니고 이런 부분에 협약이 변경되고 협약서도 변경돼야 지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당연히 협약서 변경돼야 협약서도 지원할 수 있겠죠. 변경돼야 되는 절차도 있고 변경되려고 하면 사전에 재정 지원 금액이 얼마다라고 용역을 줘야지 결정이 되고 협약서 변경하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법 47조에 비춰보면 당연하죠. 그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는 게 당연한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김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그 271쪽의 그 행인타운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그 경찰서 이전 문제는 원래 계획도를 하면 그곳에 오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이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경찰서 이전 문제는 경찰서에 그 생각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찰서 그 비용이 내려오는 미리 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금입니다. 자기들 기금이기 때문에 다시 기금이 이번에 착공을 못하면 기금이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산이 가져와서 안 되면 다시 뭐 경찰서 그 돈이 못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내려오는 기금으로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사용이 안 돼서 사정에서 안 되면 다시 또 신청을 하면 그 기금이 운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진행 사항에 있어서 배임 행위에 조금이라도 배임 행위에 기회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저 예산서를 보통 그 10월에 이거를 만들죠, 자료를. 예, 그렇습니다. 예. 10월 언제쯤 여기 만듭니까? 작업은 10월 초쯤부터 하고 작업은 10월 들어가고 초- 있습니다. 예, 10월 의회 넘어오는 게 이제 그 후반기 이후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 이행 보증금 관련해서 판결 선고가 9월 28일 날 났죠. 1심.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이 뭐 소송을 그거 하면 뭐 항소도 가고 아까 그 우리 그 노재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뭐 항소 대부분 가봐야 결국은 패소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 결정한 저는 우리 고문 변호사 의견도 들었고요. 네.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예. 가봐야 안 됩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사실은 너무 오늘 아침에 이걸 제가 하여튼 받아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보면 처음 이제 세경이 2016년 검윤호 시장님 때죠. 8월 29일 날 협약 체결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 협약서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골재량이 400만 루베. 그게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 세경에서 8%까지 진행할 동안에 골재는 안 나오고 사토만, 흙만 한 25만 루베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아까 그 노재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뭐 조정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지난 일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했으면은 더 좋았겠나 하는 거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복귀가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그때 결정한 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 이행보증금 몰취한 것도 물론 그 협약 자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정당한 경우에서 했기 때문에 몰취를 안 했겠습니까? 물론 그 세경에서 그 보증회사에 그 직업을 유보하세요 하고 공문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증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판단할 때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한테 준 사항이고, 네. 왜 결국 소송에서는 지금 결과가 이래 난 상태고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우리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 깊이는 안 물어보고 아까 그 과장님 그 답변 중에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돌려달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네. 그 항소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뭐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물론 지금 현재 돈은 네. 그 세경은 보증회사에서 받아갈 거고, 그렇죠.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또 구상금 청구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세경 쪽에서는 좀 빨리 해결해 달라. 원금이라도 주면은 이자는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그 확실합니까? 밝힌 상태입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예. 제가 또 받은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요 보면 어쨌든가 이게 뭐 판결 선고문에는 그러니까 19년부터죠. 19년부터 해가지고 연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그 이자를 갚으라 이래 해놨거든요. 거제 시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제 시가 갚을 게 아니고 시가 일부 성소했다는 것이 네. 보증회사에서는 자기가 12% 이자를 갖다 세경이 줘야 되고, 보증회사에 저희들 청구할 때는 이 법원 판결일로부터의 이자는 많이도 그렇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금리 이자를 갖다가 적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세경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 이자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네. 그 공문이 예.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엊그제 네. 왔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게 저하고, 될 것 예. 같으면은 일단 소송 비용은 각자 네, 부담하고 예. 이자 부담은 자기들이 안 받는 걸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 공문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석상 개발할 때 어쨌든가 뭐 여러 군데 채굴 해가지고 그 조사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 맨 처음에 그 400만 루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조사에 의해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가 그렇겠죠. 용역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그 용역 자료하고요. 또 지금 이 행정타운 부지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매입할 때 그 토지주 있다 아닙니까? 토지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보상금하고 토지주 명단도 우리 거제시가 지금 갖고 있죠. 토지주 명단 자료는 아마도 지금 뭐 당시 등기부등본 때문에 명단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의원님께 자료를 줄 때는 네. 뭐 또 개인정보 있는 부분에서 토지주 명단은 땡, 빼고 전체 땡땡이요. 금액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까 자기들이 세경에서 이자를 포기하다 하는 분도 네. 법률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리 할 테니 빨리 해달라는 해서 저희들도 뭐 그게 그 이자라도 안 물면 좋은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법으로 판결이나 이런 걸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기 법원 판결은 그 12% 이자 확정 받아서 그 보정해서 청구하고 네. 보정해서는 우리한테 그 구상금 청구된 상태가 지금 현재의 진행 상태, 법원으로서 진행 상태고 세경에서는 공문 그거를 그 위에의 진행 상태가 세경에서 이자는 네, 잘 네, 포기할 테니 네. 빨리 추진해 달라가 예, 그 예, 별도로 예. 저희한테 세경으로부터 온 공문이 있습니다. 예, 그거 자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판결문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 말고 부서에서 가져오지는 확보하고 있는 않았습니다. 거 있죠?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예, 가지러 나가면 바로 좀 갖다 주십시오. 있는 거니까 공개된 서류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앞에 많은 의원들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2016년도에 지금 협약 체결을 하고 20년도에 협약 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른 이제 업체하고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때의 협약서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그 예산의 심의나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업체와 협약 부분은 아마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앞번에 제출 요구받아서 그 사업자 동의받아서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뭐 돈을 집행한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 추가 굴착하는 거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내용의 부분만 일부 변경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절차상에 지금 앞에 이제 김두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그 행정하고 주민들의 약속이 있었고 그 이제 옥포 이전에 저기 장성포부터 시작해서 아주 옥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지금 현재 그 대안을 또 변경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많은 문제를 또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시되 그 신금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지금 이제 기재부에 이 내용도 기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딩을 시켰다가 취소시키고 나중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좀 수월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몇 개의 이제 그 공공기관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이 언급이 될 때는 충분히 또 그 대안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인 그 주민들하고 또 얘기가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래 지금 장평부지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장평부지가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푸는 문제도 지금 뭐 사실상 수월한 문제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의 입주 문제는 가장 큰 거는 경찰서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뭐 쪽을 시민들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최선의 노력은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게 답변에서 다른 시장님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세출에 465페이지 맞죠? 아닙니까?
저희들 그냥 454페이지까지가 454 저희들 예산이. 응? 요거는 도로가 맞는데. 이 도로가 맞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아, 이 도시계획까지. 도시계획까. 아, 이게 앞에 계획하니까. 앞뒤가 헷갈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400.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예. 세출 447, 445. 세출. 예. 446페이지네, 그지? 예, 요거 체크해놨네. 이게 금액이 70억 정도 업이 됐네, 그죠? 세출이. 아, 총괄 예. 이게 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부분에서 2억 9,300만 원이 증가되고요. 아니, 그리고- 큰 것만.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게 뭐, 저 국비 도비가 업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저희들 업되는 게, 예. 저쪽에 보상비 40억,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39억 3천만 원 보증금 예. 돌려주는 거, 행정타운. 예. 그게 가장 큰 사항입니다. 그래, 행정타운 말씀을 자꾸 하시가지고, 이거는, 이 시에서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게 70억 정도 되는 거 맞죠? 70억. 그거는 저희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예. 확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그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링하고 전체 자료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좋은지를 언론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또 우리 지역 간에 엄청나게 큰 갈등이 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기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돌려주고, 이거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예, 다시 또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사에서 시공사에서 잘못했는 거를 물론 뭐 판결받고 다 좋지만은 이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예. 우리 시에서 생돈을 왜 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또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든 의원들께서 지금 옛날 계약서 가봐라 뭐 해봐라 하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대로. 이거 우리 전략회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 받고, 예, 따뜻하게.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저 사람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저걸 해야지, 세비가 자꾸 이렇게 우리 시비가 뭐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거는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잠시만, 이 판결문이 제가 제출 바로 해도 되는 건지는 저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한다니 아니면 나중에 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바로 제출하는 건 제가 조금. 뭔가 부담을 느끼신다면 정식으로 그럼 우리 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김도희 의원님께서 그거 하시면은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자료 제출을 한 거는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드리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공개적인 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돼야 될 낀가, 그래 안 하면은 이게 가도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판단을 다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조금 그거 되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문이 와야 될 것은 공문을 하고, 그래 안 하면 줘야 될 것은 바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그럼 일단 공개적인 좀 석상이다 길어지니까 좀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만 예. 정해를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이게 성장 관리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금피하고 용적률은 완화시켜 주는데 예. 그 대신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어떤 이 제한 규정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좀 보니까 그 산업별로 집적화시키는 어떤 예.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상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 용역이 착수가 됐고 2022년도 11월 달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전체 우리 계획관리지역은 상당히 좀 부분들이 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는 공장이 그 설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를 중점에서 지금 현재 그 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으면은 공장 자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위주로 해가지고 해서 아마 용역하고 다음 나중에 또 어느 정도 그 진행되면은 의회에 뭐 간담회든 의무보고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성장 관리 계획 그 관리 계획은 그거네요. 그러면 예. 공장 예. 이제 설립 예정지를 중심으로 하겠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네. 저희 현재 누가 그 민간 어차피 공장을 시에서 짓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개인이 짓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도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다는 타당성 조사를 갖다 어떻게 전체 하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필요한 지역만 축소해야 되거든요.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한 상태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내후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지 지정, 예.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또 조례, 또 그런 개정 부분까지, 이런 건 내년에 다 마무리하시겠다는 이런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 업무 책자에 자료만 조금 요청하는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관련 수립 중 도시계획 조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올해 12월에 서울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가업 범위에 대해서 조금 부탁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19년에 행정다운 당시에 이제 해박서 해지 여러 것들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공사기관의 영장이라든지 재정 지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특혜 논란 또 책임성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방점이 찍혀서 그렇게 판단했을 걸로 여겨지고요. 지금 22년 나는 그게 본질적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공사기관 연장, 그다음 재정기관 행정기관의 유치, 또 재정지원, 특혜 논란, 책임성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현재에도. 자, 그런 데 있어서 우리 행정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 도시 관련 부분은 앞번에 저희들이 중간 자료를 의무보고를 할 때 드렸고 지금 현재 승인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승인되면은 되는 대로 책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 예상은 연내에 승인 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언제 드리겠다 확정은 사실은 이게 드릴 수는 없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재하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했던 제출 요구 자료는 의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님 전체 다
개별로 배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